그러면 첫 번째 이 소식부터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죠. 포결 결과를 보면 가결 정족수에서 한 표가 딱 더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49표가 그러니까 148이 가결 정족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 2표가 더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2표가 적었으면은 가결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였다. 네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석 의원 295명 중에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 이렇게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 계산을 간단히 해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출석 의원이 110명. 그리고 정의당 6명, 그리고 시대전환, 한국의 희망 양양자 뭐 이렇게 2명하고 국민의힘의 소속의 성향의 무소속 2명 합치면은 이게 이제 한 120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명이 가결을 던졌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정컨대 20명이 가결을 던졌고 기권 무효 10명. 그러니까 합치면은 39명 정도가 이제 가결이나 기권 무효,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지난 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2월 달에는 이제 297명이 표결을 했고요. 그때 이제 찬성이 139였는데 이번에 149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성이 10표가 늘었고 기권 무효 합쳐가지고 20표였는데 이거 10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권 무효표에서 10표가 이렇게 가결표로 넘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과 이번과 막 가결을 던진 의원들 소위 말해서 비명계가 엄청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덩어리가 그대로 투표를 했는데 다만 지난번에는 무효표를 좀 심리적으로 저어해서 무효표를 던진 사람들이 이번에는 10명이 가결을 던졌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표결 전날에 직접 부결을 호소하는 장문의 호소문을 입장문을 냈잖아요. 예. 이 메시지가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다 의원 개개인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표를 던진 사람만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역풍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에는 부결 정서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를테면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 가결되면은 당 쪼개질 수 있다. 일단 부결을 하고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서 상의도 해보겠다. 당 운영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비명계들을 엄청 많이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싫어도 일단은 부결을 좀 찍고 보자.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제 나온 거죠. 거기서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중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무효표나 이를테면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이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가결로 이제 움직인 게 이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메시지 자체가 어쨌든 6월 달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는 무슨 사실 조건이 붙어 있진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뭐 비회기 중이냐 회기 중이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비회기 회기를 가르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정당성이 없어졌다. 뭐 이런 좀 생각들이 많이 좀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결 후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핵폭탄급 경랑에 휩쓸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 추리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 추리. 그러니까 이제 부결이냐 이제 가결이냐. 그럼 가결일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또 이제 발부가 될 거냐, 기각이 될 거냐. 그렇죠. 뭐 그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 뭐 이를테면은 기각이 되면은 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발부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어서 지금 이게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굉장히 조금 경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서로 이제 비난을 좀 특히 이제 친명계에서 조금 이거를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좀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 대표를 검찰한테 팔아 넘겼다 뭐 이렇게 조금 좀 격앙된 분위기들이 좀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비명계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 목소리가 세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만약에 발부가 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 사퇴론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개파 간 충돌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각이 되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기사회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제 기사회생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뭐 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좀 이제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체포동의안 가결되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로 진입 시도하고 경찰과 대치 벌이기도 했잖아요. 예. 어제 한 4천 명 정도 이제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뭐 당초에는 한 10만 명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 많이 오지는 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후 이제 4시 정도의 결과가 나왔죠. 그때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좀 울부짖기도 하고 참을 수 없다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제 지하철역 통로를 통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니까 경찰과 충돌이 벌어져서 지금 화면 나온 대로 지금 거기에서 통로를 이제 차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1번 출구와 6번 출구 국회의사당역 여기를 이제 폐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지지자 한 명은 경찰에 제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이제 좀 항의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보수단체 집회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서로 충돌이 있을까봐 경찰이 좀 많이 분리시켜 놓고 굉장히 좀 어제 하루 종일 여의도 일대가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네. 또 비명계 의원들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도 올라왔잖아요. 예, 어제 오후 8시쯤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 이제 뭐 소총이죠, 소총 이걸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인데 이게 뭐 얼마나 이제 진지한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즘 뭐 살인 예고글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언급됐던 분들은 다 이제 비명계로 분류됐던 분인데 사실 이분들이 뭐 가결을 했는지 부결을 했는지는 지금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과하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참여했던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의 방탄국회와 싸웠는데 정상화의 방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상화의 방향으로 세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재명 범죄로 얻을 반사 이익도 사라질 것이다. 반사 이익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재명이 대표라서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 우리도 쇄신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나왔고 어제 사실은 눈여겨봤던 게 국회에서 표결이 딱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그 뒤편에 앉아있던 그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정이 되게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을 못했다. 가결인지 부결인지 예상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우리 어떡하지? 약간 복잡 미묘한 심경이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이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어젯밤 늦게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잖아요. 예, 의총 열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상 막 약간 몸싸움 직전까지 좀 갔다. 뭐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뭐 김종민 의원하고 뭐 다른 의원하고 막 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고 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거에 따르면 저기 홍익표 의원 나는 탈당하겠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탈당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막 싸움할 거면은 진짜 못 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의총이 좀 격앙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고조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서적으로 특히 이제 이재명 친명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표를 검찰에 팔아넘겼다. 약간 예술을 팔아넘긴 유다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서적으로 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쨌든 박광훈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이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박광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좀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에는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최고위원회에는 대부분 친명 쪽이 좀 더 많은 뭐 이렇게 뭐 구성을 보였을 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비명계가 사실상 다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지만은 당의 헤게모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고 이런 뭐 힘싸움 이런 거에서도 비명계가 일단은 더 접고 들어가는 한 번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안민석 의원은 오늘 그 라디오에서 CBS 라디오에서 20년 정치 인생 중 가장 이번 의총이 살벌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긴 했었나 보네요. 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없이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여기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합니다. 어제 가결 폭거 이후 탈당도 있고 입당 러시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7,176명입니다. 탈당도 입당도 다 민주당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지자들께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탈당보다는 입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탈당이 4,231명, 입당이 7,176명이라고 밝혔는데 또 뭐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라고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제 가결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볼성 사나운 구태 정치가 재현됐다라고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본인의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좀 했다 뭐 이런 시각을 이제 드러냈고요. 네.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 비명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그런 취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단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넣은 비열한 배신행위가 어제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박광훈 원내대표는 물러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추석 전에 원내대표를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원내대표 경선 준비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올지 좀 관심인데 아직은 뭐 이제 윤곽이 네. 드러난 건 없는데 상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 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은 12월 28일 이전에 물러나면은 좀 원칙상으로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 물러날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대표가 이제 뭐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그럴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명, 비명 이렇게 다 나올 텐데 친명 숫자가 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사실 의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제 뽑힌 것도 사실은 네. 친명 쪽에서 안 되고 이렇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사실 지금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다음 예. 주 화요일이죠. 26일로 나왔거든요. 예, 이제 어제 검찰이 이제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체포동의 통지서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의서는 국회에서 법무부로,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제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가 많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잘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를 네. 어쨌든 이거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던 순서에 이제 역순으로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짜다닥 타고 올라갔으니까 다다닥 이제 가결됐습니다라고 네네.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6일 어쨌든 26일 화요일에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유창훈 부장판사로 이제 배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추석 전이죠. 이게 그렇죠. 뭐 이제 뭐 예전에 뭐 이게 뭐 시나리오로 추석 전 밥상머리로 뭐 이재명 대표 이게 표결이 이루어지고 요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일주일 안에 보통 열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뭐 이 시간이 잡힌 게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일반적이다라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직도 단식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은 병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이거를
이재명 대표 측이 요청을 해가지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고 서면으로 이를테면 검찰에 가서 소환 조사 받을 때도 그 서면 진술서를 다 대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무기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할지 요거를 좀 입장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뭐 오늘 나오지 않으면은 뭐 주말 아니면 뭐 월요일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니까 뭐 관례상으로 한 번 정도는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건강상의 이유로 만약에 요청이 오면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석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네. 전이 되냐 후가 되냐 이게 연기냐 실제 나가냐 뭐 아니면 서면으로 하냐에 따라서 약간 일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기하면은 추석 끝나고가 될 것 같아요. 추석 그쵸. 전후로는 이제 도저히 그러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건강상의 고려와 정무적 고려까지 다 뭐 당 지도부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3년 9월 21일은 진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나중에 학자들이 다 기억할 만한 날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표결로 인해서 이게 가결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예. 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이제 가결된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되게 중요한 뉴스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 요거가 너무 크니까 다 묻혔어요. 이게 단신 처리되는 약간 느낌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저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번이 있었는데 표결 처리까지 가려고 했던 거. 근데 다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표결 전에 폐기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의안은 이제까지 올라갔지만 예. 가결된 적은 없었다. 가결된 적은 없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사퇴한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뭐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결이 됐다. 여러모로 참 상징적인 건데 어제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이제 투표에 참여했고 똑같이 이재명 대표 그 참여한 숫자랑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175명이 찬성표, 116명이 반대표 이렇게 던졌어요. 네. 자, 116명이면은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당 의원은 6명을 빼고요. 네. 그리고 대충 이제 뭐 시대전화 조정훈 양양자 이렇게 하고 무소속 하면은 대충 이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야권 성향은 대부분 다 던졌다. 해임 건의안에 찬성을 던졌다. 요 정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거 수용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뭐 이거는 구속력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해임을 건의한다라는 거니까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해라는 압박 뭐 이런 건데 뭐 이미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외 순방중이고 대통령은 이미 네. 입장이 나왔죠.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거다. 뭐 이재명 방탄용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수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러면은 다음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금 전략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이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뭐 이런 좀 우려 아니면 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참 다이나믹하다 대한민국 하셨어요. 지금 검사 탄핵 소추안도 어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죠. 그러니까요. 이게 게다가 이제 무슨 뭐 이를테면은 검사에 대해서 보통은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탄핵 소추안이 이렇게 올라간 적은 있어요. 뭐 통과된 적은 없어도. 근데 이게 이제 간부긴 한데 이제 평검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모로 이제 상징적인데 안동환 검사라고 합니다. 이 네. 탄핵 소추안은 찬성 180, 반대 105, 무효 2표. 자, 찬성이 제일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 105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찍은 사람이 몇 명은 그러네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로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그때 장관 탄핵했던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는 정지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사유가 좀 중요합니다. 사유가 이게 보복 기소라는 건데 보복 기소. 2014년 4월에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국정원이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탈북자 출신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간첩으로 몰았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사실 이제 기소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 기소를 담당했던 인사가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는 비서관으로 한 명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게 검사 감봉 정직 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검찰은 유 씨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간첩 혐의로 했는데 여기서 무죄가 나오니까 외국환거래법으로 또 기소를 했고요. 그때 이 검사가 안동환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우성 씨는 이게 보복 기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4년 전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내린 사안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고. 이 기소는 문제가 있는 기소다. 예, 2015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다수가 보복 기소에 따른 공수권 남용 판단을 내렸지만은 재판부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 지어가지고 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이게 국가 권력 남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사례로서 요거를 이제 들었다라고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너무한데라고 이제 일부 동조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민주당이 어쨌든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